안녕하세요. 청실홍실 TV입니다. 벌써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라고 불리네요. 중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항상 20대처럼 뜨겁고 20대처럼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죠. 하지만 중년의 사랑은 성숙함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그래서 더 매력적인 어떤 그런 사랑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혼자였거나 또는 삶의 패턴이 굳어진 상태에서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려고 하면 설렘보다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많이 앞서기도 하겠지요. 중년의 사랑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하면 좋을 핵심 포인트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 보다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로 내가 너무 일에 빠져 있진 않은가, 일 중독이진 않는가, 너무 가족관계에, 너무 자녀들에게 빠져서 내 삶의 어떤 뒤안길을 쳐다볼 시간이 없진 않는가, 아니면은 너무 내가 다른 것에 몰두해 있지 않은가, 그런 것에 몰두하다 보면 중년의 사랑을 새로 시작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처의 치유가 돼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거의 이별이나 결혼 생활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두 분이서 새롭게 중년의 사랑을 시작하는데 예전에 그 상처로 인해서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전에 누가 이랬으니까는 또 이래서 또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상처를 또 헤집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꼭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지금 만나시는 분들은 과거의 이별이나 예전의 상처로 인해서 전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사람이 아니니까는 마음의 정리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급함을 버리고 천천히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는 세상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소리 척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척 보면 알기가 오히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의 단점을 빨리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상대의 장점을 보려고 애쓰시고요. 그 다음 함께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편하고 즐거운지 한번 집중해 보세요. 네, 내가 중년에 사랑을 하는 것은 정말 편하고 즐겁게 나머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에 한 번 더 생각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공유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고 서서히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조금 더 중후하고 멋스럽게 천천히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요. 중년의 연애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을 넘어선 현실적인 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죠. 자녀나 가족관계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우리가 보통 중년이 돼가지고 혼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의 자녀가 있고 또 가족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어떤 가족 상황을 존중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서 보면 그냥 쉬쉬하면서 몰래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 못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우리가 흠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에는 꼭 가족들에게 진지하게 이걸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가족관계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이 돼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요즘에는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뭐 돈이 빠지는 곳이 없는데요. 이 사랑에도 굉장히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기반을 유지하면서 함께 즐기는 파트너십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서로를 만난다면 저는 그 만남이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원하는 것 없이 각자의 경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좋은 관계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면 그러한 관계가 나중에는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새로운 만남의 창구를 넓히는 건데요. 자연스러운 만남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취미가 없으시면 취미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등산을 간다든지 골프를 간다든지 뭐 독서 모임에 간다든지 요리 모임 이런 데 가셔가지고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면은 어떤 중년의 커플들이 대화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알리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병이 나면 나 어디가 아픈데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울잖아요. 어디 병원 가봐. 뭘 먹으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해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외로움을 혼자 삭히지 마시고 나의 성향을 잘 아는 지인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로 내 자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연애할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본인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된다면 조급하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태도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는 뭐 자녀나 가족관계 또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그리고 독립적인 그러한 상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위에 알리세요. 사랑하고 싶다고. 그래서 중년의 연애는 완벽한 사랑을 찾는 과정이 아니고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은 친구를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 자신도 완벽하지 않고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 우리 중년에게는 어떤 허점도 어떤 단점도 우리가 아우를 수 있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더 우리가 알아주고 또 이렇게 그러한 안 좋은 점들이 있다면 좀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의 아량을 가지고 친구처럼 나머지 생을 함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년의 사랑 여러분 행복하게 나누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